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연말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뉴스 토마토 보도국의 김진양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내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산 측은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됐고 미국 경제는 재정절벽 추락이라는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하원 표결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유럽이 부채 위기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지만 유럽 증시는 지난해 2009년 이후 최대 연간 랠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텐데요. 2013년 코앞에 두고 이 협상이 타결됐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2012년의 마무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부부의 연간 소득 합산이 45만 달러, 개인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 소득세율을 종전의 35%에서 39.6%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인데요. 미국 의회가 부자 증세안을 통과시킨 것은 20년 만입니다. 이 밖에 재산소득 및 배당세율도 15%에서 20%로 인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원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이든 부통령과 매코넬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마련한 직후 상원은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상원 표결에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찬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결과 상원은 찬성 89표 대 반대 8표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반대표 중 3표는 민주당에서 5표는 공화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안건이 통과된 셈이네요. 하지만 그렇네요. 아직 이 하원 표결 남아있죠? 네, 상원에서의 표결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일 회의를 소집하고 2일에서 3일 사이에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화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합의안 표결이 원만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상원의 표결에 앞서 상원의 표결이 완료된 이후 하원은 표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하원이 합의안을 수용할지 혹은 내용을 수정할지 여부는 하원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할 때까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하원 같은 경우는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판 진통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원에서 통과는 된 이 안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핫 이슈였죠. 지출 삭감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날 타결된 합의안에서는 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삼았습니다. 당초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였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지출 삭감 시한은 일단은 2달 뒤로 유예한 바 있습니다. 당장에 급한 불은 껐지만 오는 3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채무 증액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의 국채 발행이 중단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이날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2012년 12월 31일 밤에 미국은 16조 3,940억 달러의 채무 한도에 도달했다며 국채 발행이 3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잠시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의회가 채무 한도를 증액시켜줄 때까지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 미국 정부는 채무 이행을 위해 공무원 퇴직 기금의 투자를 일시 중단하는 등 비상 조치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29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해 채무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비상자금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이 재정절벽 협상이 정말 가까스로 타결은 됐습니다만 이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 또한 이 재정절벽만큼이나 난항이 좀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 2월쯤에 이 연방정부 예산 삭감 방식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치열한 기싸움 또 한 번 예고되고 있다는 점도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살펴볼까요? 네, 가보도록 하죠. 지난 이제 마지막 거래일 주식시장은 재정절벽 해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죠.
네, 앞서 뉴욕 증시는 2012년 마지막 거래일에 재정 절벽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의 상승폭으로는 지난 1974년 이후 가장 컸는데요. 장중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맥코넬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재정 절벽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한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날로 뉴욕 증시는 힘겨웠던 한 해를 정리했는데요. 다우지수는 7%,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4%와 13%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점진적인 회복의 조짐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절벽 불안감이 사라진 것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하반기 미국 증시를 보면요. 말 그대로 재정 절벽 이슈에 울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유럽 증시 역시 양호했죠? 네, 지난해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2009년 이후 가장 양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무제한적 국채 매입 방침과 위계국들의 재정 위기가 다소 누그러짐에 따라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은 지난 한 해 동안 14% 올랐는데요. 28%나 급등했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크 포르타 오피 파트리모 펀드 매니저는 재정 위기 문제가 있었음에도 유럽 증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며 2013년에도 유럽 시장은 낮은 밸류에이션과 재정 위기 경감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 주식 시장들 흐름은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표 등 다수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우선 오늘 밤에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지수는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을 다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DP의 민간 고용과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역시 모두 전달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 역시 7.7%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에 전주보다 다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원에서 이 재정 절벽 안건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함께 이 노동부가 발표하는 지표들 이번 주에 좀 관심 네.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진양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